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같은, 즉 인터넷에 떠도는 영감을 주는 말들이 실제보다는 빈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반복되는 그런 글귀들은 확실히 약자들의 공감을 쉽게 얻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숨은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찾을 뿐이며, 심지어 그들의 잠재의식은 정말로 실패를 찾아 나서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아 성공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성공학이 그런 식으로 이해된다면 저도 정말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한 다수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 예전에 저처럼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최고 부자인 석유왕 록펠러, 헨리 포드, 에디슨, 판매의 신 조 지라드뿐만 아니라 2명의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 책에 충실한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정상에 선 사람들이 소유한 가장 귀중한 자산과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책도 읽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 책만큼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간에게는 단 2가지 문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존, 다른 하나는 번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2가지를 잘 해내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답은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비결을 당신에게 공유해 줄까요? 만약 당신이 500명의 억만장자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종합적인 답변이 신뢰할 만할까요? 이 책의 저자인 나폴레옹 힐은 처음에는 가난한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카네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모두 소개해 주겠네. 그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기록한 책을 쓰게. 성공한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그 공통점들이 바로 성공의 법칙이 될 걸세. 자네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위대한 작업이 될 것이야. 하지만 조건은 급여가 없다는 것이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사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은 성공학의 뿌리가 되었고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재정적 자유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빈털터리였던 저도 포함됩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결코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공 비급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공이 깊어지고 지식과 식견이 넓어질수록 세상의 모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이 책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000가지 변화도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완펜 브리키종.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한 번만 읽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재정적 자유의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은 기업가, 투자자,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부자 되는 사고방식을 전문적으로 공유합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우선 제가 하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난을 미워하고 부를 사랑하십시오. 탄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과 대립하며 부자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가난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부자를 사랑한다고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97%가 약자에게 공감하고 강자를 증오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난하다고 한탄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퇴근하지만 뒤에서는 사장님을 욕합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그들의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포럼에 들어가 다른 약자들과 모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식의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슬픈 것은 그들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바로 그 부자들을 향해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경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부자가 되면 당신도 부자 그룹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분명 그들도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로 유용한 지식을 지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야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사한 영상,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즉 여러분이 부자를 사랑하면 우주가 자연스럽게 부자를 여러분 곁으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 시기, 증오와 같은 온갖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사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이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아버지가 부자여서 제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가 대단하냐고 부잣집 3대 가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부잣집 자식들도 3대 후에는 파산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재벌 2세가 아닙니다. 제가 번 모든 돈은 제가 스스로 상처를 핥으며 일어선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결국 평생 다른 사람이 집 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드라마나 신문에서 보는 파산한 재벌 2세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고위 관료 2세, 재벌 2세들은 모두 매우 성실해서 제 지혜가 그들에게 훨씬 못 미친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우 존경하는 마카오 도박왕의 아들 하유군, AC유준 같은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도 그가 잠자는 동안 버는 돈만큼 벌지 못합니다. 그의 1초 수입이 당신의 한 달 월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5년 연속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땄고 MIT 금융 석사 과정을 최연소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기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고 금융 언어에 능통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도박왕이라면 당신은 그처럼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확실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돈도 없으면서 노력하지 않는데 돈이 생기면 더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계속 노력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와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생님은 그들을 사장이 되도록 가르쳤지만 우리 학교는 우리를 직원으로만 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재벌 2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도 그들의 행운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도 점차 더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재벌 2세들과 사업 협상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말, 상업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제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얻은 경험입니다. 마치 오늘 당신이 장기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초보자이지만 만약 한 달 동안 고수와 함께 둔다면 당신의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당신도 고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 곁에 부자가 없다면 학교에 가거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전략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저는 마음으로부터 부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 낮추고 당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교류하는 사람의 가치가 저보다 낮고 그가 제 사업 방식에 대해 비난 한마디라도 하면 저는 자동으로 그를 제 인생에서 제외합니다.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의 의견이 옳을까봐 두렵지 않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만약 그가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그는 저보다 가난할까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느껴서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처럼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인간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어떤 사람이 유명 연예인을 욕하면서 성형수술을 했네, 어쨌네 하고 심지어 저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까? 당신도 성형수술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서는 어떤 가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원래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학생일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입은 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고용되어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창업할 엄두를 못 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결국 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간의 보수만 지불하면 그들은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학생일 때 그들의 수입이 저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없었지만 이미 부자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창업, 투자,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은 매일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연봉을 올릴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산 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 가치는 그들이 감히 저와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 낮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척이나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만 작가 임청현 린칭 쉔틀 매우 좋아합니다. 그가 겨우 8살 때 장차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작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집에 앉아 글을 써서 보내면 누군가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나서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의 뺨을 때리고 바보 같은 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정말 있다면 내가 했지. 내 차례까지 오겠냐, 어린 나이에 허황된 꿈이나 꾸고 라고 꾸짖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아버지에게 세계 일주를 하는 또 다른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어린 청현이가 좀 고집이 세긴 했네요. 맞을 줄 알면서도 계속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 학업 성적이 매우 나빴고 심지어 평균 점수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세계 지도를 안고 이집트로 여행하는 상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또 한 대 맞았는데 아버지는 때리면서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건대 너는 평생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나의 생명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라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맨손으로 창업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부모님이라도요. 나중에 임청현 선생은 빠르게 유명해져서 돈을 벌고 대만을 떠났습니다. 그가 처음 간 곳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을 때 저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날 곳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은 사실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우주의 계획입니다. 저는 어릴 때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그룹을 나눠서 과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왜 친구들과 공을 나눠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가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협력할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머물며 양처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운 늑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협력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두 사람이 함께 각자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수백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릴 때 저는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저 자신이 내릴 수 있습니다. 창업할 때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을 캐는 꿈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단층에 도달하여 금이 보이지 않자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장이 그의 광산을 매우 싼값에 사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기반 위에서 단 30cm만 더 팠을 뿐인데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많은 영감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은 당신에게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해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책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꿈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충분히 커지면 질투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며 그로 인해 게으름, 두려움, 자기의심과 같은 모든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갈망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갈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동서양의 여러 신비주의 학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식에는 항상 소원 빌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유명하고 영험한 사찰들을 찾아가 그들의 소원 빌기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했던 매우 중요한 6단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나는 돈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저는 100만 달러를 벌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100만 달러가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나중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100만 달러를 원한다고 정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과학 과정에 참여하고 금융 관련 책만 읽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업으로 창업을 시작하겠다고요. 세 번째 단계, 저는 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즉 2년 후에 10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도매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저에게 주문하면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돈으로 공급업체에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업계 지식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공급업체를 찾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젊은 기업가 모임에 참여하여 해외로 소매 판매를 확장하려는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첫 주문을 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기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저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당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 금액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문장을 쓰십시오. 다시 말해, 모든 생각, 계획, 약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때 저의 문장은 나는 창업과 돈 버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울 것이다. 5년 5월 5일까지 도매업으로 돈 버는 모델을 반복하여 100만 달러를 벌 것이다 였습니다. 왜 이 문장을 써야 할까요? 여섯 번째 단계, 이 문장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한 번은 자기 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읽을 때 당신은 그 돈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이 6단계를 들으면 터무니없고 심지어 약간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따랐고 지금까지도 이 6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국 10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것 덕분에 제 운명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믿었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고 있을 때 저는 이미 10만 달러의 유동자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6단계가 제가 예전에 공유했던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원을 빈 다음 믿고 나서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은 장면을 상상해야 하고 이미 달성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설득할까요?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이전 영상들을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즉 목표 확언 문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시절 남성들을 위한 수업과 기업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곳의 모든 부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그런 행동이 단지 판촉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좋지 않은 일, 심지어 다소 거부감이 드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한 후에야 제가 판촉을 혐오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통해 많은 사업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모임에서 혼자 조용히 먹고 마시고 먹고 나면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의 90%가 영업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판매원, 영업사원이라고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독신이고 꿈에 그리던 여자를 쫓고 싶다면 당신도 자신을 홍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밖에 나가 놀게 하고 싶다면 당신도 자녀를 설득하여 당신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사실 항상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이 자신을 홍보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기를 파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파는 방법을 알고 비싼 값에 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판매를 배척하는 것은 보통 몇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온갖 수법으로 판매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모두 과거의 일이고 현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산업에 낙인을 찍고 판매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무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승진하고 싶을 때도 상사 앞에서 자신을 홍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낸다면 당신은 그들의 발밑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험이 있지만 거절당했거나 뭔가 잘못 말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실패나 거절의 느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느낌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대면 판매를 하는 것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플레이 과정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비디오를 만드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서 말하기만 하면 되고 얼굴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누군가 클릭해서 보기만 해도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청자 수를 확보하면 똑똑한 사업가들이 당신과 협력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 하고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광고처, 가장 많은 시청자가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홍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즉시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제육감과 창조적 상상력이야말로 당신을 지혜의 신전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이 정말 궁극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 실제 생활에서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 작가가 얼마나 대담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성 바오로, 갈릴레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부처를 자신의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람들이 모두 그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죠. 그 사람들은 모두 수천 년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의 고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그 위대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상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열 몇 권의 책은 항상 사무실 책장에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외울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의 사상은 분명 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약속하면 저는 내가 리자청이라면 일을 하러 갈까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갈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내가 도널드 트럼프라면 어떤 자세로 협상할까라고 자문합니다. 아니면 어떤 여자를 쫓고 있을 때 저는 내가 손자병법의 손자라면 언제 공격할까? 상대방의 실력은 어떨까?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녀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그 위인들의 입장에 두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초기 단계에서 연습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제 육감과 직관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절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 직관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을 단련한 결과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카네기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여 세계 최고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비밀을 발견했다. 바로 이 비밀이 나를 억만장자로 만들었다. 라고 썼습니다. 책에는 또한 만약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비밀을 발견한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서문에서 바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장, 책의 중간 또는 마지막 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 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도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읽는 것은 단지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진지하게 이 책을 읽는다면 마치 그것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갑자기 당신은 책의 내용에서 배운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불립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이 종합한 것이고 지혜는 당신 자신만의 사고 체계로 당신 스스로 무수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 기업가, 투자자,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이 하루빨리 재정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문장이라도 찾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